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월 10일이고, 여기는 호치민입니다. 예. 저는 인연자라고 하고요. 몇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화상 통화하신 네 분 중에 두 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은 두 분 다 남자분은 이제 남자 여자분은 다 동의를 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여자분이 좀 감당이 힘드실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나이는 괜찮은데 여자분이 눈이 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분은 원하시는 게 좀 컸어요. 그거를 이제 남자분이 감당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남자분이 이제 다른 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여자분이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초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눈 높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남자분들 생각에는 뭐 30대 중반이고 초혼이고 이러니까 눈이 낮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상 30대 넘어가시고 초혼이시고 이런 분들은 눈들이 높으셔요. 눈이 그만큼 높으시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사시는 거고, 또 지금까지 혼자 산 그게 있으니까 억울해서라도 아무 남자나 만나려고 하지는 않겠죠. 또 한 분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이제 다 좋다고 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남자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은 앞전에 이제 뭐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만나신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국제결혼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서 그게 뭐 이혼하고 또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뢰 안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업체 경비고 이게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경비는 괜찮은데 이제 그분이 약간 이제 못 믿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카톡 결제할 때 조금 이제 한 50% 정도를 내거든요. 500만 원을 입금을 하시는데, 그거를 좀 이제 깎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은 앞에 이제 뭐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러니까 뭐 한 500만 원을 내는 걸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걸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뒤에 게 남은 금액이 크니까 이제 또 아이고 회사 필요 없이 우리 둘이 하자, 이제 이런 유혹이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게 어떤 뭐 회사의 어떤 뭐 이득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게 뭐냐면, 이게 여성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업체라는 게. 그래서 그 남성분이 뭐 제가 개인적인 이제 그 만남이나 이런 거를 여성분들이 잘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성분이 얘기하는 거를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에서처럼 그 사람이 타는 차,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 또 그 사람이 사는 집,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남성이 이제, 이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 뭐 국제 결혼을 하다가 보면 뭐 이런저런 뭐 꽃뱀을 만났다 뭐 어쨌다 이러지만, 그와 반대로 또 개인적으로 데이트해서 여기 와서 뭐 여행 가고 이래서 재밌게 뭐 놀다가 차버리고 이런 남자도 또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회사라는 게 있으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남자분 뭐 서류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시와마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이혼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외국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설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도 봐. 나중에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하면 그때서 이혼 중이다 또 심하게 생각하는 자기는 이혼이 됐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이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시는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솔직한 얘기는 믿음이 안 가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사를 알았다고 그랬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그런 식의 사기를 친다면 누구든 우리나라 요즘 한국 사람 남자들이 그거 찾고 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쉽게 됐지만 여성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고 남성분도 딱 자기 스타일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또 신뢰가 바탕이 돼도 경제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자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인 준비가 좀 덜 끝났습니다.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업체한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라는 업체 금액을 정했을 때 제가 500을 카톡 교제할 때 받는 이유는 지금도 카톡 교제하는 분들 다 500씩 제가 받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요 심리라는 게 그래요. 처음 만나게 해주고 이랬을 때는 고맙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걸 카톡으로 하다 보면 굳이 이 사람이 필요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500이라는 비용을 받아 놓으면 그런 이제 뒤에 어차피 해도 이제 들어갈 만한 액수는 다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예전에 카톡 교제를 한 200 이렇게 막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하면은 여성분한테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요구하는 게 좀 심하다 또 심하게 그건 좋은 말이죠. 근데 사장이 사기꾼이더라 어쨌더라 이렇게 이제 그걸 한다는 얘기죠. 제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건 본인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회사에 정당하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건 내가 나쁜 놈인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 걸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일에 대해서 그분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 그런 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이런 했던 것들은 다 제가 카톡은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에 대한 것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단점이 뭐냐면 영업이나 광고하는 비용은 안 들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또 꽤 많은 시간들이 써야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겠지만 그렇지만은 자기는 아무 거 없이 그냥 이 회사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이겠지만 그거를 보고 저희 회사를 여기 회사 시스템도 좋고 다 괜찮은데 여기 사장이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소개팅을 하고 계신 분이 2분 계신데 그분들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분들은 서로 상호간에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한 분은 내일 밤에 나가고 한 분은 그 다음날 이렇게 나가시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들어와서 만나면은 거의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첫날에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카톡으로 먼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친해서 들어오십니다. 그게 카톡 교제의 장점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나이 40 넘고 50 넘은 분이 여기 남은 나라 와가 말도 통하지 않는 여성분하고 처음에 만나서 굉장히 어색하다. 그리고 또 제가 신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이 국제결혼을 하는 거지. 한국에서 뭐 연애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분이면 국제결혼 하러 안 오죠. 한국인들이서 만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베트남이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약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처음에 보면 좀 쑥스럽습니다. 쑥스럽고. 근데 이제 카톡으로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처음에 보자마자 뭐 거의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또 그 사람의 숨겨졌던 이제 그런 마음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카톡 교제를 하고 뭘 하고 해도 잘못되는 게 많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깨지는 커플이 20%예요. 그럼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검증해서 그 다음에 기숙사에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한 배는 더 주시면 돼요. 그러긴 더 싫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입장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 많으신 분은 월급을 거의 한국으로 치면 한 15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예,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치민에 또 근무하고 이러니까 좀 많이 받으시는 또 이제 업군이고 뭐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분 남자분한테도 그렇지만 기숙사에 빨리 들어올 소리 못해요. 왜냐? 그분 처음에는 예, 여성분 마음에 듭니다. 뭐 마음에 들어서 뭐 돈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틀 3일 만에 그게 마음이 바뀐 거죠. 근데 여성분이 덜렁사표 내고 기숙사들하고 공부하고 있다가 여성분이 영어는 아주 잘하신다. 하고 있다가 남자분이 마음 바뀌어 안 한다 그러면 그 여성분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뭐 취직하라고요? 아무리 뭐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구하기가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전문직이고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또 그 자리에 또 누군가를 스카웃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병원의 간호사나 그 다음에 뭐 은행원이나 그 다음에 무슨 여기 이제 뭐 신문사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쉽게 그렇게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최소한 남자분을 만나고 두 사람이 확실하다는 그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기숙사에 들어오란 말을 잘 못해요. 그럼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그 이제 꽤 유명한 이제 뭐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고 이제 이제 옛날에 저하고도 잘합니다. 그 양반도 거의 한 20만 5, 6년 가까이 이 일을 했으니까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한동안 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고율이 높아요. 당연하죠.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와 그 회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신부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모집을 하는 거고 그 회사는 이제 마담을 통해서 모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담을 통해서 모집하는 신부들은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뭐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는 그런 신부들보다 사고율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마담 집에 있으면요, 나쁜 것만 배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잘 안 배웁니다. 사람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쁜 것만 먼저 배워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줄 잘 몰라요. 왜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나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뭐 나머지는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뭐 남자분 말만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여자분 말만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카톡 교제는 지금 현재 국제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으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보시면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또 뭐 제가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해본 방법 중에서는 저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했잖아요. 뭐 화상통화를 하고 카톡 교제를 하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카톡 교제는 안 하고 화상통화만 하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카톡 교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은 뭐 불편한 거는 사실은 사장이 불편한 거죠. 업체나 신랑분이나 신부분이 뭐 카톡 교제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죠. 근데 업체가 불편하죠. 왜냐? 돈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업체가 경제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렵게 되면 그것만큼 이제 불편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게 후불이면 다 끝나고 돈을 드리면 안 되냐 그러지만 되죠. 안 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끝나고 돈을 준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물론 그분들 그러죠. 사장님 저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도 그런 말 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사장님 진짜 사기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가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해왔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해왔는데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속이 좀 불편해서 잠깐 자리를 좀 비웠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 준비시키는 게 없네요. 이 방송이 준비시키는 게 없구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갑자기 이 얘기 그것도 까먹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국제결혼을 제가 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반도 꽤 유명해요. 근데 그 양반도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좀 그런 대로 이제 이걸 바꾼 거죠. 그 양반도 원래 하는 스타일이 그냥 일반적인 이제 회사하고 똑같았는데 이걸 한 3년 전부터 바꾼 것 같아요. 그랬고 나서 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도 예전에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이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는 건데 성격도 좀 비슷하고 왈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가끔 이렇게 얼굴 보면 반갑게 인사하시는 이제 몇몇 분의 이제 여기 이제 사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만큼 그 양반도 고생하셨어요. 그 양반도 거의 한 20년 넘게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런 분들은 쉽게 사기치고 쉽게 돈 몇 푼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생각은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뭐 돈이 없지는 않아요. 이 일을 20년 동안 했는데 돈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면 진작 이 일을 때려치웠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편하고 그래서 뭐 그냥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래서 그렇지. 여기 베트남에 와서 살아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아세요. 차를 타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베트남 여기 계시면 여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집 보러 다니고 이제 땅 좀 사고 싶으면 이제 돌아다니고 이래 보면요. 대부분의 그 땅 주인들이나 이제 좀 큰, 저 사람 여기 부자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한 10몇 년 된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뭐 차 몰고 오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그만큼 좀 뭐 저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시다면 뭐 그런 이제 제가 이 페이스북도 제가 거의 한 10년 이거 말고 또 이제 그 비공개 그 그룹도 있고 거기는 한 10,000명 정도 넘어요. 제가 2년자라는 이름을 한 10년 전부터 써왔는데 어떤 분은 뭐 제 이름이 2년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닉네임이죠. 2년을 맺어주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닉네임인데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름 바꾸고 이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잠깐이잖아요. 잠깐 몇 달 이런 거지. 이게 또 지나면은 또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으시거든요. 그런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의 업체에서는 이제 여성인들에 대한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여성들의 얘기. 근데 저는 오늘 남자분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도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도 계시고 이러시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만약에 당신이 한국 결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한국 결혼하는 게 국제 결혼하는 것보다 뭐 어떤 분들은 한국 여자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러는데요. 그거는 한국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그 현물 자체가 그래요. 그 베트남 여자는 그러면 안 그러냐? 제가 봐서는요. 베트남 여자도 한국 들어가서 6개월이면요. 한국 여자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거는
뭐 러시아 여자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있고 필리핀 여자라고 해서 별다를 게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 살 때는 별달랐을 수도 있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생활이 한국으로 이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면은 카페를 가든 뭐 어린이집을 가든 그다음부터 시장을 가가 마트를 가도 주위에서 보는 건 다 한국 여자들이고 그럼 그 한국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는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한국 여자랑은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지 이러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베트남 여자들이 뭐 착하고 뭐 온순하고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모시기 좋아하고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베트남에서요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100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차라리 자기 친정엄마 옆에 사는 사람이 더 많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깝게 사는 거고 이제 그것도 쉽게 말하면 시부모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물려받을 게 있으면 말로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시부모가 재산이 좀 있고 뭐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있으면 며느리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다 물려받고 다 했으면 이제 나 몰라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무슨 온순? 내가 봐서는 온순한 여자는 뭐 그거는 성격적으로 뭐 온순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여자들은 결혼 전과 후 다르죠. 애를 놓고 그 다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상황이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베트남 여자도요 기생 여자는 엄청 셉니다. 길거리에서 남자 때리는 여자들도 많아요. 물론 뭐 남자한테 맞는 여자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것도 많아요. 남자들 여자 막 가정폭력이 좀 많이 또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 뭐 어쨌다 이런 뉴스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뭐 베트남 여자는 이렇다 남쪽의 여자는 이렇고 북쪽 이것만큼 오류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실 수 있으면요 당연히 한국 여자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말을 이통하고 말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저야 뭐 옆에 통역도 있고 저는 이제 베트남 말도 그래도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답답할 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신랑들 만나면 저는 여기 저한테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두 분이 데이트 나가고 이러실 때는 같이 안 나가요. 왜냐? 어떤 분은 뭐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걸 뭐 지켜봐야지 알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도 있더라고요. 그걸 지켜보고 뭘 어떻게 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같이 안 나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들이 같이 나가면 신랑 신부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신랑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신랑이 베트남에 뭐 호치민에 만약에 뭐 벤탄 시장을 갔다 대통령을 간다 이러면 여기는 뭐 어떤데요 물어보면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는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들도 잘 모르고 그럼 저는 잘 아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랑도 이제 무슨 뭘 사러 가든 뭘 하든 다 저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안 다닙니다. 지금. 그냥 대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는 같이 이제 당연히 이제 통역한테 제가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만큼의 큰 이득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뭐 통역이나 그리고 뭐 토픽 5급 6급짜리라고 해서 한국 사람처럼 말하냐? 아니죠. 말을 한다는 거는요 언어도 되지만 그 생각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나는 한국 여자한테 띠가지고 한국 여자가 된장녀 같아서 김치녀 같아서 나는 국제결혼을 선택합니다 이러신 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한국 여자분 만나서 한국 여자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여자들 많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좋아요. 가끔 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나는 한국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베트남에 들어와서 저하고 20년 30년 같이 알고 지내시는 저는 이제 여기서 사장님들도 있고 이러지만요, 그분들 중에는 한국에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여기서 딴집 살림을 차리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봐왔지만 그런 분들은 항상 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예의라는 게 상대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또 남자분이 회사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회사도 남자분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끔가다 제가 제가 통화를 하면은 어떤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장님, 제가 그래도 사장님한테 돈을 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손님인데 사장님은 저에 대해서 좀 너무 막 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저는 꽤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느끼실 정도로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의라는 게 나이가 많고 적고의 사항이 아니라, 저는 이게 각과 을이라는 쉽게 말하면 힘 파워 게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저는 갑이 되고 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해야죠.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상담을 받으면 처음에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더운 나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진짜 예의 바른 분이 계세요. 그런 분한테 제가 함부로 못하죠. 근데 80% 이상의 남성분들은 예쁜 여자 있어요? 얼마예요? 이런 분들. 그러면 저도 제 삔또가 상하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야 사죄하고라도 제일 큰 게 뭐냐면, 왜 꼭 업체만 약속을 지켜야 하나요? 업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쁜 놈이 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봐서는 남자분들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게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래요. 같은 대화 2번, 3번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 보면 제가 항상 먼저 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 교제할 때 얼마를 입금을 하시고 또 얼마를 입금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면 얼마를 입금하십시오. 그러면 예, 제가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모레 입금하겠습니다 하면, 아니면 10일 후에 입금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해요. 근데 10일 후에는 연락을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돈만 안다, 돈만 챙긴다, 이런,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제가 본인이 10일 후에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돈은요 10일 후에 되는 거 맞죠? 9일에 되는 거 맞죠? 꼭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동안 연락 안 해요.
나서 날짜가 돼서 10일 날짜 되면 그때 돼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묻죠. 그게 돈만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이 약속을 지키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왜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와의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면요, 이게 여성한테 약속은 제대로 지키나요? 이거 어쨌든 간에 남자분하고 저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묶여진 상황인데도 이걸 약속을 안 지키면 여자분한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 약속이잖아요. 이걸 지키겠냐고. 베트남 여성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신랑은 자기한테 매일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 잘 지켜라, 이거를 꼭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한국 사람 특징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지킨대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술 안 먹겠다, 뭐 담배 안 피우겠다 해도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 생각은 아직 관대해요. 근데 남이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소한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셔야죠. 제가 여기서 우리 장인 장모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여기 호치민에서 사이공에서 이제 그 미군 부대 쪽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북쪽이 이겼잖아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되었지만, 그러고 나서 3년을 이제 뭐 교화라 그러나 그래서 감옥에서 3년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이제 뭐 그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월급을 받았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 임명장이든 뭐 이런 서류들을 다 불태워서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있으면 이제 우리 장인 말씀은 3년이 아니라 한 10년은 살았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살던 고향으로도 못 가고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장모님하고 사시다가 이제 감옥을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목숨이 위태롭고 네가 신상의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 미군 부대에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뭐 6.25나 이런 전쟁을 안 겪은 세대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많이 생존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하면 예 이렇게보다는 아니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뭐 그걸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신랑들이 저한테 대충 얘기하면 그러면 진짜 미치겠다고, 왜 그렇게 금방 들통나고 사소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신부들 말은 그래요. 제일 첫 번째, 그걸 거짓말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이런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쭉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yes 아니면 no가 편해요. 근데 당연히 보다 보니까 yes보다는 no가 많은 거죠.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남자분들도 똑같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반대한 거죠. 자기가 한 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최하향 거짓말이고 선의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저를 보시면, 저를 한 20년 전에 아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저 양반 이제 많이 늙었네. 아이고, 참. 근데 죄송한데 그분은 안 늙었나요? 왜 우리가 방송을 하든 뭐 거울을 보든 몇몇 거를 빼놓고는 자기 얼굴 자기가 보고 사는 일이 잘 없잖아요. 페이스북에도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의 없는 사람. 문신 있는 여자는 걸러라. 그러든지 말든지. 네? 제가 문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문신 있는 여자 걸러라? 문신 없는 여자들은 다 잘 살고 문신 있는 여자는 다 못 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술집에 나가서 애들 보면요, 거기도 똑같아요. 문신 있는 여자 반, 문신 없는 여자 반이에요. 몸 파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몸 판다고 다 문신 있어요? 정말 말씀이에요. 그냥 한국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굳은 사고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문신 있으면,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네. 문신 없으면, 어디서 그런 참 덜 떨어진 사고들을 하고 앉았는 건지. 그리고 왜 거기다가 문신 있는 여자라는 거를 자기가 생각하면 되죠. 왜 그 나무 쉽게 말하면 부인들 사람 밑에다가 걷다고 글들을 달아요? 지가 베트남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유튜브가 보이더라고요. 문신 있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방송을 내가 보니까 그거는 온 몸에 다 문신이더만. 이 문신이 그냥 조그만하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 다리, 엉덩이, 허리까지 다 문신이더만요. 누가 그런 여자 추천합니까? 그러고 나는 그 사람 말도 이해가, 그걸 첫날 밤치를 못 봤대요. 안 물어보나요? 우리는 문신 있는지 없는지 거기 다 쓰는데, 필요하면 어떤 문신인지까지 저는 사진도 받아가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다 올리지는 않죠. 신랑들 물어봐요. 또 아니면 어떤 신랑은 문신에 대한 그게 있다 이러면 저는 문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신랑한테 보내줍니다. 이런 문신이 있다고. 문신 있는 여자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50%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문신 있다 없다 돼 있지만은 거의 지금은 50대 50이에요. 앞으로 이게 가면 더 하겠죠. 아마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한 70%는 문신이 있고 30% 문신이 없겠죠. 그럼 그 30%에서 고르시면 돼요. 왜 어줍지 않은 그 실력을 가지고 전문가인 척 하냐고요. 남의 인생에. 사람이요, 나는 상관없는데 이러다가도 옆에서 그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럼 문신 없는 사람하고는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나요? 사는데 문신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문신이라는 게 어디에 어떤 문신이 있느냐가 더 따져봐야죠. 그 여자분처럼 그 여자분 팔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왜 그런 여자를, 그리고 그게 문신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도 못 물어볼 정도로.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근데 문신 있는 여자를 가지고 뭐라 그러나? 문신 있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분이 문제, 그 남자분은 그 업체가 문제인 거죠. 아니면 그 남자분이 나는 문신이 있어도 이쁜 여자가 좋다고 그랬던 거야. 그걸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뭐 시간 지난 일을 뭐 누가 그 이제 업체나 그 남자분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페이스북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이런 여자분에 대한 댓글을 못 달게 하느냐면요. 제일 첫 번째, 남을 평가하려면요, 자기도 공개하시면 돼요. 자기는 익명이나 사진 하나 안 보여주면서 남을 평가한다? 이거 자체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 여자분에 대한 예의도 없지만 그 여자분이 만날 그 남자에 대해서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한번 이제 이게 약간 인터넷이라는 게요, 특징이 뭐냐면 한번 좋은 댓글이 그래서 제일 첫 댓글들을 보면 업체나 업체 관계자들이 댓글을 올리는 게 많아요. 딱 달리면요, 난 아닌데? 난 이거 괜찮은데? 라고 댓글 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그런 댓글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댓글 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긴 국제결혼 업체인데, 여기다가, 저희 유튜브를 제외한, 뭐 유튜브는 뭐 그걸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구독하는 거를 뭐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도 보고 베트남 사람이 저는 베트남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거기 들어오면 저희 밴드나 저희 카페나 그리고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차단합니다. 저는. 그 여성분이 뭐 업체 관계자여서 뭐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냐면 거기 문자 있잖아요. 그 카톡 있잖아요. 저한테 문자 좀 주시면 되지. 거기 와가지고 나무 걸 왜 쳐다보고 앉았어요? 다 차단합니다. 저는. 그럼 왜냐? 여자분들이 뭐 그런 이제 제가 들어가 보면 여자분들이 야한 옷 입고 뭐 사진 찍어, 그럼 다 이제 로맨스 스캠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우리 여성 회원들이 그거를 보고 남자분이 이 남자가 좋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왜 회사를 통해요? 그 남자하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려고 그러겠죠.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댓글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볼 수 있는 여성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은 프로필을 받을 때 동영상 사진을 회사에서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이것에서 동의합니까? 라는 그것만 해도 동의를 하면 제가 그걸 올리든 안 올리든 제가 판단하는 거고 제가 그걸 하는 거지. 여성분들이 그거 올렸으니까 어디 올렸는지 좀 보자고 하지도 못하지만은 보여주지도 않죠. 거기는 온전히 그냥 국제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돌아와 보십니다. 근데 뭐 오늘도 아침에 뭐 보니까 뭐 5분인가 6분이 5분 6분이 아니라 2분이 뭐 댓글들을 한 10몇 개를 달아놨더라고요. 뭐 저를 만나요, 뭐 장미꽃도 주고. 참 뭔 생각으로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댓글 다시 마세요. 제일 좋은 건 댓글 안 다시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하시면 다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